여러분, 공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탁이란 이제 공탁자가 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가 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공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돈을 줘야 되는 채무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네. 돈을 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왜 직접 줄 수 없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탁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공탁이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변제공탁하고 집행공탁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이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게 변제공탁일 것 같은데요. 먼저 변호사님께서 변제공탁의 법률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이게 민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변제공탁이라 하면 채무자, 돈을 줘야 되는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고의적으로 안 받고 있거나 네. 예컨대 뭐 금액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아. 안 받거나 아니면 뭐 해외에 있어서 수령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채권자가 두 명 중에 서로 채권자라고 해서 돈을 줘야 되는 채무자가 누군지 모를 때 이럴 때 이제 돈을 공탁소에 맡겨서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는 공탁인 거죠. 이 법률상 정의라서 그런지 상당히 말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제 받을 사람이 나 돈 안 받는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해서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서 채무자가 돈을 공탁소에 맡기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변제공탁이 가장 흔한 유형인데요. 그 뭐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자가 물리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싶은데 안 주는 거니까 안 받는 거니까 네. 공탁을 함으로써 이제 지연손해금 이자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변제공탁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집행공탁의 법률상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행공탁도 이게 법률상 정의는 좀 어려운데 강제 집행을 하거나 보전 처분 절차를 하거나 네. 강제 집행이란 압류를 말하는 거고 보전 처분은 가압류를 말하는 거죠. 네. 미리 하는 거. 이때 이제 제3채무자, 우리가 제3채무자를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제3채무자가 그 집행의 목적물의 돈을 공탁소에 맡겨서 이게 돈을 관리하고 교부하는 거를 집행법원의 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을 집행공탁이라고 합니다. 집행공탁이 네. 변제공탁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이거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네. 팀장님한테 돈을 받을 누군 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가 팀장님의 채권을 압류한 거예요. 네. 압류를 하면 제3채무자인 저한테 통지서가 오거든요. 돈 주지 마라. 그럼 나는 팀장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게 통지서가 받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제가 이자를 면하려면 어디 맡겨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압류가 됐을 때 하는 공탁을 집행공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시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법률상 정의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 둘의 또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이번에 이거 두 개를 한번 구별을 했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근거 조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공탁은 민법 487조, 집행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의 차이가 있고요. 요게 이제 공탁을 할 때 공탁서에 근거 조문을 명시하는 표가 있거든요. 그 란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네. 숫자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숫자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제공탁을 할 때는 민법 487조, 집행공탁을 할 때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공탁자 지정의 차이가 있는데 변제공탁은 피공탁자를 애초에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근데 집행공탁은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피공탁자 란을 비워둬도 되고요. 왜냐하면 집행공탁이라는 건 애초에 피공탁자가 지정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돼야 피공탁자가 사후에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탁할 때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공탁자를 변제는 지정해야 되고 집행은 지정 안 해도 된다는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돈을 가져가는 채권자 입장에서 출급의 차이가 있는데 변제공탁은 일종의 집행 절차 없이 그냥 공무원이 심사하면서 바로 출급이 됩니다. 현장에서 채권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나 로펌에서 대리 수령하거나 5천만 원 이하는 이제 전자신청이 가능하고, 근데 집행공탁은 법원의 배당 절차를 거쳐서만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데요. 일단은 집행공탁은 팀장님도 이건 했지만 그 공탁을 하고 나면 공탁 사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탁 사유 신고를 법원에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타별 사건으로 별도의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이 사건 번호 안에서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고 채권 계산서를 내고 배당 기일이 잡히고 이 절차가 끝나야만 이제 수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변제공탁은 손쉽게 그냥 바로 수령할 수 있는 반면에 집행공탁은 조금 법원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변제공탁, 집행공탁에 대해서 차이점과 이제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또 혼합공탁이라고도 얼핏 들어본 것 같습니다. 혼합공탁은 무엇인가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혼합이에요. 변제공탁 사유하고 집행공탁 사유가 중복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공탁하는 사람은 일반인인데 어떻게 법률적으로 구별해서 하냐. 잘못하면 실수하는 게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두 가지 공탁을 그냥 하나의 사유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를 때 혼합공탁을 하면 변제공탁 채권자에게는 변제공탁으로 적용이 되고 집행공탁 압류 채권자에게는 집행공탁으로 적용이 되니까 애초에 공탁하는 사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고 헷갈리는 분들한테는 혼합공탁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탁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 판사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변제공탁이랑 집행공탁을 구분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공탁을 혼합공탁을 한 게 아니라 잘못 공탁을 하면 네. 그 공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자를 면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잘못 공탁을 하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공탁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소송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판사가 이제 어떤 경우가 변제공탁이냐 어떤 경우가 집행공탁이냐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진 않는데요. 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피공탁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차이점 기준으로 봐요. 네. 피공탁자를 이 사람이 지정을 했냐 안 했냐. 아. 했으면 변제공탁, 안 했으면 집행공탁. 네. 그것도 보고 근거 조문을 제가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공탁서에 몇 조를 썼냐, 민법을 썼냐, 민사집행법을 썼냐. 그리고 공탁 사유는 어떤 걸로 적었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공탁 사유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점을 이 사람이 공탁서에 어떻게 기재했는지를 보고 판사네가 엇갈리면 이 중에 이 사람이 일부는 실수했지만 전체적으로 변제공탁이라든지 일부는 조금 부정확하지만 집행공탁을 한 거다라든지 이렇게 최종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공탁 유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까지. 이 외에도 공탁에는 더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